오늘도 수업을 진행할 건데 오늘은 2차 함수랑 1차 함수 그래프 관계 얘기를 좀 많이 할 거야. 알겠지? 야, 참고로 니네 수업 그 12월 마지막 주 있잖아. 26, 28, 29도 수업 똑같이 진행하는 거야. 알겠어? 크게 변동 없는 거고 시간은 그냥 이 시간대 그대로 하는 거다. 이차 함수의 최대치수 뭐 그런 얘기를 조금만 더 진행을 할게. 지난번에 평행이동 얘기까지만 언급했고 최대치수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진행하자. 야, 공부를 할 때 처음부터 어렵게 공부하면 어려운 거고 쉽게 그냥 익히려고 노력을 좀 해줘야 돼.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이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2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녀석이 있다고 하자. 맞아? 이거 이제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거야. 이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얘기하면 일단 니네가 먼저 해야 될 거는 주어진 2차식을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는 걸로 일단은 변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변형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두 번째로 어떤 거? 꼭지점의 좌표랑 y 절편이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좀 구해줘. y 절편. 그리고 세 번째로 만약에 x축이랑 만나면 x축과의 교점을 일단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표현해줘. 근데 그 방정식은 따로 얘기하면 x절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x절편에 대한 값은 방정식의 해가 된다라고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 이해해야 될 거는 뭐냐면 정역이 제한범위라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거야. 제한범위. 그럼 제한범위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x라는 녀석이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다른 문자 쓰자. 다른 문자를 잠깐 쓸게. x라는 녀석이 예를 들어서 뭐야? p보다 크거나 같고 q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면 함수의 그래프 중에서 실제는 치역의 범위는요 라고 해서 그 그래프를 다 표시해 가지고 여기 안에서 뭐가 발생이 된다, 최대값과 최소값이 발생이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게. 최소값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먼저 해볼게. 예시를 들면서 차근차근 할 거야. 일단 첫 번째 연습합니다. 일단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네모가 있습니다. 이거를 완전제곱식이라고 생각해볼게. 그리고 완전제곱식이다. 그래서 생각하면 이 과정을 뭐야? 니네가 방정식 구하듯이 표현할 거 아니야. 얘는 x 곱하기 어떤 값의 전체 1차식의 제곱이다 이렇게 얘를 바라보자는 얘기지. 맞지? 그럼 얘는 해석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우리가 인수분해 하듯이 계산할 거야. x랑 x를 곱하면, 근데 여기 값이 마이너스 6x잖아. 그 값을 x로 약분하고 나서 마이너스 6을 여기서 2로 나눈 값으로 절반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맞지?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x가 되고 얘와 얘를 곱한 값이 여기 9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x-3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맞아? 연습 하나만 더 해볼게. 두 번째로 또 완전제곱식 연습합니다. 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네모가 있습니다. 이 주어식을 완전제곱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숫자는 영향을 안 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2라고 하는 값을 일단 묶어놓고 x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2x가 있고 실제는 2분의 네모라고 하는 식에 대한 값이 되겠지. 맞지? 이 2는 완전제곱식에 영향 안 주는 거고 이게 완전제곱식이 된다라고 해석하는 게 되겠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x랑 x를 곱하고요. x 약분했다고 생각해. 얘를 반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을 곱한 이 식에 대한 표현이 되겠지. 그래서 2분의 네모라는 값은 이거 두 개 곱한 뭐가 되겠다?
2분의 네모에 대한 값이 1이 된다. 그래서 네모에 대한 값은 뭐가 되겠어? 2라는 값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맞지? 맞아?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은 이렇게 바뀔 거야. 2라는 값에 x-1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 맞아? 뭐 이런 연습을 일단 먼저 해줘야 돼. 그러면 일반화 시켜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 y는 어떤 거? a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a에 영향 안 받고 이렇게 묶이면서 뭐의 제곱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나머지 요소를 이렇게 식을 쓰면 되겠지. 이거 한번 연습해 볼래 지금? 한번 연습해 봐. 그리고 이거 연습한 다음에 문제 하나만 꼭지점의 좌표 정도 이렇게 구해볼래? y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0입니다 라고 하는 거. 이거를 이런 식의 변형을 한번 해볼래? 일반적인 거 한번 해보고 얘도 한번 해봐. 간단하게 같이 한번 해볼게. 이거에 대한 식을 이렇게 바꿔보자 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얘도 마찬가지야. 이 주어진 식을 일단 y는 하고 식을 똑같이 두 것처럼 이렇게 따라서 얘기하는데 a를 일단 묶고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 a로 얘 두 개만 나눠줘. 이렇게 일단은 x제곱이 되겠고 얘는 뭐가 되겠어? a분의 b의 x가 됩니다 라고 표현하겠지. 맞아? 그래 놓고 내가 여기다 식을 억지로 더 만든다 라고 생각해서 여기다 더해주고 여기다 식을 뺍니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더하기 c라고 이렇게 식을 써볼게. 맞아?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어? 그럼 니네 머릿속에서 얘를 가지고 x랑 x가 곱해진 거다 라고 얘기했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얘를 약분하게 되면은 이 a분의 b만 남잖아. 그러면 얘는 2a분의 b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표현되겠지. 2a분의 b. 그게 크로스해서 구하면 두 개 더하면 a분의 bx가 되겠지. 맞아? 그래서 실제 여기서 계산되는 값은 뭐가 되겠어? 4a 제곱에 뭐가 되겠다? b 제곱입니다. 이거를 더해주고 원래 똑같은 식이 되려고 4a 제곱분의 b 제곱을 똑같이 뺍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맞아? 이거 좀 이따 문제 같이 풀게. 잠깐만 지울게.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얘는 a라고 그대로 식을 쓰고 여기 부분에 대한 식은 완전 제곱식 a랑 어떤 거 이거 그대로 쓰면 돼. 이 a분의 b라고 하는 식의 완전 제곱식. 맞아? 그리고 얘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 얘는 얘랑 분배법칙으로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a 하나 약분될 거야. 4a분의 b 제곱이 되겠고 플러스 c라고 이렇게 식을 쓰겠지. 여기까지 됐니?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더 정리하면 되지. a에 얘는 뭐가 되겠어? 아이고 미안해. x지. x 플러스 이거 이렇게 묶어서 다시 쓸게. x 플러스 이 a분의 b라고 하는 식의 제곱하고 얘를 계산하는데 분모를 마이너스를 한꺼번에 묶어서 4a라고 식을 쓰면 여기에는 b 제곱이 있을 거고 얘는 마이너스로 항을 묶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5에 여기 원래는 1분의 c인데 분자 분모에 4a를 곱했다 라고 해서 4ac가 된다 이렇게 식을 쓰면 되겠지. 그럼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뭘 알 수 있는 거다? 꼭지점의 좌표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라고 해서 얘가 0되는가 어떤 거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x좌표랑 y좌표는 얘가 되겠지. 구순한 얘를 쓰면 돼. 4a분의 마이너스 b는 앞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있는 상태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맞지? 됐냐? 중학교 3학년 때 많이 했는데 저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할 줄 알아야 돼. 개인적으로 뭐 최상위나 A급 수학을 풀어봤다 그러면 저런 식의 문제나 표현들을 많이 접해봤을 건데 그렇지 않고 문제만 풀었으면 아마 그냥 저게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럼 되겠냐? 응? 저거 지우고 잠깐 아까 그 문제 같이 풀게. 다 된 거 맞냐? 괜찮아? 지워도 되냐? 지울게. 선생님이 아까 문제 메모한 거를 같이 보면 y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12x 그리고 플러스 20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했어.
이거에 대한 식을 완전 제곱식을 포함된 식 변형을 하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2라는 개수를 끄집어내고요. 일단 일단 묶어서 분배법칙 전의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줘. 6x. 알겠어?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지금 머릿속에서 얘를 더해주고 빼주는 과정을 일단 사람들이 많이 풀거든. 일단 이렇게 똑같이 해줄게. 얘는 22입니다. 그러면 머릿속에서 이렇게 보는 거지. 얘는 x랑 x 곱한 거고요. x를 약분했다라고 생각해. 그리고 2로 나누면 마이너스 3 해서 이렇게 1차항을 이렇게 나눠 갖는다. 그럼 여기 자연스럽게 9가 생기고 9를 빼주면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서 여기 부분에 대한 식이 완전 제곱식 되는 거잖아. 다시 분배 법칙을 차근차근 하면 뭐가 되냐? 얘는 2라고 하는 식에 x-3이라는 녀석의 제곱이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18과 플러스 20을 계산합니다 라고 표현하겠지. 그래서 얘는 뭐가 되겠다? 2라고 하는 녀석에 x-3의 제곱이랑 플러스 2가 된다. 이렇게 식을 쓰면 되겠다. 이렇게 됐어? 그럼 이거를 좌표 평면의 그래프로 표현합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보면 가장 기본적인 건 뭐야? 일단 y는 2x제곱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그래프가 이렇게 원점 지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그냥 얘기할게. y는 2x제곱이라는 포물선에 대한 그래프식이 있대. 근데 그 그래프가 어떻게 됐다? 얘로 바뀌는 거야.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얘는 원점 0,0이었는데 여기서의 꼭지점 좌표 역할은 누가 한다? 3,2가 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실제 3이라는 위치랑 2라는 위치에서 여기에 꼭지점이 찍히면서 모든 그래프가 똑같이 이렇게 옮겨 그려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맞지? 이거랑 합동인 포물선이 그려지는 거야. 알겠냐? 지난번에 그냥 결과만 얘기하고 이거 연습하는 걸 안 해서 좀 다시 한번 해본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두 가지 해석을 좀 더 해야 됩니다. x축과 교점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해서 이걸 궁금하다 사람들이 얘기하잖아. 그러면 니네가 자연스럽게 어떤 걸 떠올린다는 얘기야. 교점이란 얘기. x축이랑 만약에 저 함수가 지금 여기 안 만나고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면 얘는 해가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될 거고, 해가 없다. 이제 설명을 다시 할게. 해가 없다. 그럼 니네가 저 주어진 2차 함수 y는 2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0이라는 녀석에 y가 0이 됩니다. 그러면 x축과 만나는 이 x축에 대한 의미가 돼. 그럼 방정식이 되는 거지. 주어진 식이 방정식이 됩니다.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0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이걸 만족하는 x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없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거 확인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뭐가 된다? 얘는 짝수니까 4분의 d라고 하는 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판별식을 얘기해보자고. 그럼 얘는 b', 2로 나눈 값을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6의 제곱 36이 되겠고, 마이너스 a 곱하기 c 2 곱하기 20 하니까 마이너스 40이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음수가 되지. 그럼 얘는 허근을 갖는 루트원의 시계값이니까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되겠지. 그래서 얘는 근이 없다 라고 표현될 거야. 알겠냐? 여기까지 됐냐? 그래서 일단 x축과의 교점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방정식의 해가 얘는 해가 없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지.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더 배우면 얘는 복소수 근을 갖는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거야. 복소수 근을 갖는다 라고, 허근 갖는다, 그냥 허근을 갖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 알겠어? 복소수의 근, 허근을 갖는다. 됐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한범위라고 해서 이제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을 할게. 뭐 산수 문제는 니네가 많이 풀어봤을 것 같아서 그냥 예시 위주로 일단 갈게. 일단 저거 좀 잘 기억해줘. 저거 위주로 그냥 판단한다. 가장 기본적인 건 얘가 평행이동이 됐다라고 해서 평행이동의 점이 완전 제곱식 변형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어떻게 푸냐면 선생님은 이렇게 좀 많이 풀어줘. 이 문제를. 노란색 어디 있어?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면 y는 하고 2라고 하는 식 묶고 이 두 개만 일단 묶어줘. 이렇게. 얘는 x제곱 마이너스 6x입니다. 가로 닫고 플러스 20 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되냐? 그 다음에 이 밑줄 친 식을 그냥 여기 밑줄 하나 거놓고 x 그대로 쓰고요. x 약분한 거 그대로 쓴 x 약분하고 2로 나눈 값을 그냥 여기 밑에 써줘. 그냥 마이너스 3 해서 그냥 제곱하고, 마이너스 3을 니네가 곱셈공식 전개합니다 해서 전개 많이 했잖아. 얘 두 번 곱하면 9가 생기잖아. 9를 쓰고 필요 없으니까 제거한다. 그러면 똑같은 식이 되는 거지, 맞지?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된다? 2라고 하는 식 다시 분배하니까 얘 x-3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8과 얘를 더하니까 동료항으로 2가 됩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대부분 책들은 아마 이거 더해주고 빼주고 이렇게 식 하나 더 쓸 거야. 근데 그냥 그거를 좀 압축해서 이렇게 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알겠냐? 여기까지 되냐? 그러면 아까 일반적인 식도 한번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보면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습니다. 얘가 완전 제곱식이 포함된 식 변형을 하자. 결국에는 그 얘기는 꼭지점의 좌표랑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그 데이터 값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면 돼.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a라는 개수를 묶은 다음에 이 두 개의 항을 한꺼번에 묶어서 인수분해 하기 전의 상태로 만드는 거야. 그럼 얘는 x제곱 되고 얘는 a분의 bx가 됩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플러스 c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밑줄 친 식을 선생님이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얘는 xx 곱하면 x제곱이고요. 얘 약분하고 얘를 2로 나눈다는 얘기는 이 앞에 개수에 2분의 1을 곱한다고 생각해줘. 그래서 이 a분의 b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완전 제곱식 이렇게 만들어.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상수항 이 a분의 b라고 하는 값을 두 번 곱하니까 얘는 4a제곱분의 b제곱이 생기는데 불필요하니까 제거합니다. 그 상태로 얘랑 똑같은 밑줄 친 식이 되겠지. 맞아? 그 상태에서 다시 전개를 하면 되는 거야. 다시 또 전개하면 a가 다시 분배하면 되겠지. 맞지? 그래서 a배에 x 플러스 이 a분의 b라고 하는 식의 제곱이라고 식을 쓰겠고, a 하나 약분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a분의 뭐가 되겠어? b제곱이고, 얘는 1분의 c인데 일단은 어떻게 표현해? 분모의 4a 4a 곱하고 여기 똑같이 얘기하면 얘는 4ac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맞지? 이거 한꺼번에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식을 이렇게 쓰면 되겠지. 맞지? 여기가 되냐? 맞아? 이렇게 지금 표현하면 똑같은 식이 되는 거야. 이 내용 똑같이 적어주면 되죠. x 더하기 2a분의 b라고 하는 식의 제곱이다. 이렇게. 알겠어?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니네가 이렇게 많이 풀어도 상관은 없어. 매번 이렇게 네모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알겠냐? 진유는 이렇게 하는 거 익숙하냐? 근데 머릿속에 암산을 한다라면 저 방법도 그냥 많이 연습을 좀 해봐. 다 했으면 이제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만 언급해 볼게.
일단 예시로 이 그래프를 표현한다라고 하면 이 식을 완전정식 변형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1,3을 꼭지점으로 갔습니다 라고 표현될 거야.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 3이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있을 거야. 이 점을 이렇게 찍을 거고 x가 0일 때 값을 또 구하면 x가 0일 때 값이 0,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2라고 표현될 거야. 그러면 여기 2라고 하는 점이 뭐가 되겠어? 2라고 하는 값을 y의 절편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거야. y의 절편이라고 얘기하고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의 위로 블록인 그래프 개형이 그려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지. 맞지? 그러면 니네가 이제 관심 대상인 건 뭐냐면 포물선 위에 그래프 위에 점들이 다 존재하잖아. 이 존재하는 범위를 보는데 그 대응되는 y값 있잖아. y값의 범위를 추적해 보니까 이 y값의 범위가 이 값보다는 다 어때? 다 밑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지. 맞지? 맞아? 이게 함수값의 범위가 되겠지. 함수값의 범위. 함수값의 범위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 범위를 우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치역이라고 부를 거야. 치역. 맞아? 그러면 치역이란 값은 fx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집합기호하고 fx입니다. 그리고 y는 fx를 만족하는 모임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해. 근데 그 해집합에 대한 표현 자체가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뭐야? y라고 바꿀게. y가 어떻다? 3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얘기하겠지. 그래서 얘는 잘 보면 y가 3보다 작거나 같다. 가장 큰 값만 얘기하고 가장 작은 값은 특정되지 않았잖아. 그래서 얘는 최대값 3을 갖는다 라고 설명하는 거야. 이 그래프는 최대값 3을 갖는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3을 갖는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게. 그냥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냥 없다 라고 얘기해도 돼. 없다.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 이걸 간단하게 메모하면 이렇게 좀 얘기하면 될 것 같아. 이런 식의 내용을 정리하면 될 것 같아. 문제를 잠깐 적어줄 테니까 한번 풀어봐.
여기까지 한번 풀어볼래? 같이 한번 해볼게. 얘도 마찬가지야. 일단은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판단하는데 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인 계열일 거야. 꼭 시점의 좌표를 구해서 얘는 최소값은 존재하는데 최대값은 정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최대값은 없다라고 얘기하면 돼. 얘도 완전 제곱식 변형을 이걸 통해서 계산해보면 y는 2로 묶고 얘는 x제곱 빼기 2x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맞지? 그리고 마이너스 1. 얘랑 똑같은 식은 뭐가 되겠다? x 보는 순간에 마이너스 1이 2로 나눠서 마이너스 1에 제곱하고 마이너스를 두 번 곱한 걸 불편하니까 뺀다 라고 해석해. 그럼 얘는 뭐야? 2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고 표현하겠고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을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된다. 그래서 아래로 블록인 포물선이 그려지는데 이 꼭지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치역의 범위를 따지면 여기 어딘가 y 눈금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대응되는 값 얘 마이너스 3보다는 위에 있습니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표현되겠지. 그래서 치역을 얘기하면 얘는 어떻다? y에 대한 값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지만 얘는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면 돼. 최대값은 없다 라고 얘기하면 돼. 얘도 마찬가지야. 또 해보자. 얘도 앞에 문자 보니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아마도 위로 블록인 그래프 개형이 되겠지, 맞지? 얘도 마이너스 묶어봐. 그럼 뭐가 되겠어? x제곱 마이너스 4x라고 이렇게 식이 묶이고 마이너스 3 똑같이 적어주면 되겠지, 맞지? 그리고 얘 완전 제곱식 변형을 여기서 하자. 밑줄 친 식에서. 그럼 x 곱한 거고 x 약분하고 얘를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의 제곱 쓰고 빼기 마이너스 2 두 번 곱하면 불필요한 애 빼기 4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래서 전개하니까 뭐가 되냐, 얘는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2라는 식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동령에서니까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위로 블록인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 꼭지점의 x좌표가 2가 되고요. y좌표는 1이 되고 있다 라고 표현되겠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어딘가 y 눈금에 대한 y축이 있다면 이 대응되는 점 이거잖아. 이 점보다는 어때? 밑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그래서 치역의 범위는 어떻다? y라는 값이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되겠지, 맞지? 그래서 얘는 최대값이 뭐가 되겠다? 최대값이 1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고 그리고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설명하면 되겠지.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니네가 공부를 다 했는데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 있잖아. 치역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많이 안 썼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진행을 한 거고 얘는 정역이 제한된 범위가 있대. 그리고 주어진 함수는 진짜 특별한 거 없이 저거를 만족하는 점들을 표시하는 걸 함수의 그래프라고 정의내리는 거야.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는요. 정역의 전제된 점 내에서 만족하는 점들을 좌표평면에 표시하는 거야. y는 fx라고 식을 얘기하고 만약에 정역이 있으면 정역 그대로 x의 범위가 뭐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이 안에서만 순서상의 점을 표시합니다 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야. 일단 전체적인 식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완전 제곱식 변형해서 구하면 되겠지, 맞지? y는 이거 그대로 쓰면 x 1의 제곱이라고 얘기하고 여기 빼기를 하고 동료랑 계산하니까 2가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얘는 전체적인 그래프를 다 그린다고 하면 얘는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1,2가 되는 거야. 근데 니네가 판단할 거는 x축이 어딘가 있겠어. x축이 1이 여기 있으면 지금 x축 자체가 2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좌표 자체가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표현되는 관계식에서 얘가 원점이 되는 거고 여기 x좌표가 지금 1인 상황입니다 라고 설명이 되겠지.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그래프는 어디서만 표현되겠대? x가 0과 3 사이에 대한 범위에서만 표현되면 여기 범위에 만족하는 점만 표시하는 거야. 그럼 0을 대입했을 때 값이 여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3을 대입하면 값이 여기가 될 거야. 맞지? 그래서 실제 값은 이것만 되겠지. 색깔을 다른 걸로 할게. 실제 값은 이것만 이렇게 표현되겠지. 이것만 이렇게 표현되겠지. 그러면 이거의 치역의 범위를 조사하면 치역의 범위는 얘가 해당되는 값이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 해당되는 값이 이랬을 거냐. 얘가 치역의 범위가 되겠지. 이 범위가 치역입니다. 가장 작은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여기 가장 작은 값이 2라는 값이 되는 거고 가장 큰 값은 여기 주어진 식에 F3을 집어넣은 함수값입니다 라고 설명하면 되겠지. 맞아? 그래서 치역의 범위는 얘는 어떻다? y라는 값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여기 3을 집어넣어 여기다 3 집어넣어서 구하면
F3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거야. 3을 집어넣으면 2의 제곱입니다. 4랑 2 더하니까 얘는 6이 되겠다. 그래서 2보다 커 나갔고 6보다 작고 나갔습니다. 이렇게 치역이 설명이 돼서 얘는 최소값은 뭐가 되겠다. 최소값은 이것만 표시되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최소값은 2가 되고요. 최대값은 뭐가 되겠다. 최대값은 얘는 최대값이야. 얘는 6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됐냐? 그리고 x에 대한 값은 최소값 얘기할 때는 x가 1일 때라고 얘기하면 되겠고 얘는 x가 3일 때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알겠냐? 그래프를 그리면서 니네가 실제 확인하는 거야. 쟤는 제한된 범위에서만 치역을 갖는 거니까 그 치역의 점들을 일일이 따라가면서 실제 y값의 범위는 하고 찾는 거야. 알겠냐? 빨리 따라 해봐야지 너. 왜 안 하고 있어? 일단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 중에서 일부 범위만 표시가 된다면 일부 범위를 표시해줘. 그리고 나서 함수값들의 치역을 조사하는 거야. 그래서 최대값이 있으면 최대값 그냥 얘기하는 거고 최소값이 있으면 최소값만 얘기하는 거고 둘 다 있으면 둘 다 쓰는 거야. 알겠어? 그냥 자연스럽게 니네가 언급했으면 좋을 것 같아. 이거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많이 했는데 이 지금 의미만 좀 이거 함수의 그래프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표현됩니다. 라는 의미를 좀 부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의 정리를 또 잠깐만 메모를 해줄게. 이제 고등학교 책 내용은 더 복잡한 내용이 많아. 절대값이 포함된 거, 막 그런 식으로 그래프를 좀 다양하게 좀 그려줘야 돼. 그리고 평행이동, 대칭이동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할 거고. 한꺼번에 내용을 잠깐만 정리해 줄게. 잠깐만. 아까 그 최대치수 정의 거기 밑에다 그냥 적으면 될 것 같아. 선생님 이거 이제 그림 얘기하면서 얘기할 건데 지금 정의역 부분에 x에 대한 값이 m과 n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게. 그냥 이렇게 m과 n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게.
m과 n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잘 보면 꼭지점이 저 정역 범위 안에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걸 판단을 좀 해줘야 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꼭지점 좌표가 만약에 아래로 블록인데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얘가 대응되는 값이 최소값을 갖는다 라고 하는 이 표현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실제 값을 얘기하면 이거의 경계값, 여기서부터 추별해서 점들이 이렇게 찍히는 거지, 맞지? 맞아? 여기 대입해서 여기 점이 이렇게 찍힐 거 아니야, 맞지? 맞아? 그러면 값 3개를 비교하라는 얘기야. 꼭지점의 y좌표 값이랑 얘랑 비교하는데 얘의 치역의 범위를 따지면 여기 해당되는 값이 뭐가 되겠어? 최소값 m이 되겠고 이거랑 비교하면 얘가 함수값이 가장 크니까 m이 되겠지. 그래서 치역은 이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겠지. 맞아? 그래서 3개를 비교하는 거야. 함수값, 경계값 2개랑 그리고 꼭지점이 여기 안에 있으면 그 꼭지점의 y좌표를 비교합니다. 맞아? 근데 이번에 만약에 저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인데 그래프가 만약에 꼭지점이 이렇게 이쪽에 있었어. 꼭지점이 이쪽에 있었다라고 얘기할게.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뭐야? 꼭지점에 대한 값이 없고 여기에서 대응되는 값이랑 여기서 대응되는 값 이 일부만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맞지? 맞아?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여기 안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얘만 가지고 치역을 얘기하는 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치역에 대한 값이 뭐가 되겠어? 치역에 대한 값이 얘가 치수값이 되겠고 얘가 최대값이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되겠지. 맞아? 여기 얘기하는 m은 그냥 최소값, 최대값 그거의 의미야. 그냥 치역이 여기서만 생기니까.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냥 얘가 이렇게 표현됐는데 대칭축이 이번에 왼쪽에 있어가지고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졌다라고 얘기하면 얘는 여기 값이랑 여기 값만 이렇게 함수값이 표현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최소값은 얘가 되겠고 최소값, 최대값은 얘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 범위에서만 얘기하면 되지. 그래서 그 멘트 중에서 지금 판단해야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정역 구간 안에 꼭지점의 좌표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가 최소값을 결정해주고 있다. 그렇지 않고 저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실제 양 끝값 중에서 이제 판단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알겠어? 이 그림은 안 그려도 돼. 그냥 이렇게 멘트 하나 정도를 이렇게 연상하면서 좀 떠올려봐. 알겠냐? 니네가 저런 내용은 이제 고등학교 책에서 많이 풀 거야. 니네 책에는 지금 너무 간단하게 나와가지고. 칠판에 문제 하나 적어줄 테니까 한번 풀어볼래? 잠깐만. 지워도 되냐 이거? 이쪽 거 지울게. 2차 함수는 할 얘기가 무궁무진합니다. 이게 문제 한번 풀어볼래?
이 문제랑 이 문제 두 개 한번 풀어봐. 같이 한번 볼게. 일단 얘는 그래프 위에 한 점 P가 여기 위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 관계식을 만족한다고 이렇게 성립해서 여기다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는 얘기야. B라는 Y좌표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을 거야. 4A 플러스 1입니다. 맞아. 그런데 문제에서 A 플러스 B라고 하는 값을 얘기했으니까 그냥 A 플러스 B라는 식의 값을 얘기하는데 A는 그대로 쓰고 B를 A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지.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알겠어? 그러면 이 합에 관한 식에 대한 값이 일종의 뭐냐? F, A에 관한 함수식입니다. 이렇게 바로 식을 표현해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얘는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1입니다. 이 식으로 2차 함수식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래 놓고 이거의 최소값은 물었으니까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건 똑같은 얘기지. 그럼 얘는 완전 제곱식 변형하면 A 마이너스 2분의 3 이거의 제곱에서 빼기 4분의 9랑 4분의 4를 더하니까 4분의 5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는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 꼭지점의 좌표가 2분의 3,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고 치역의 범위가 이것보다는 크다라고 설명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최소값은 뭐가 되겠다? 이 최소값은 마이너스 4분의 5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뭐 이런 식으로 구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얘도 같이 한번 해볼게. x의 값의 범위가 일단은 제한 범위가 정의역 구간이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대. 근데 얘는 지금 잘 보니까 어떠냐? 얘는 완전 제곱식 느낌인데 지금 어떻다는 얘기야? x-a라는 식의 제곱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맞지? 근데 이 대충축이 이 문제처럼 저 정의역 범위 안에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걸 판단을 해줘야 돼. 알겠어? 그럼 만약에 a라는 값이 실수니까 3개일 거 아니야. 맞아? 병호를 여기다 써볼게. a가 0보다 0이다. a가 0의 왼쪽에 있다. a가 0의 오른쪽에 있다. 세 가지 경우를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 맞아? a가 여기면 주어진 식 자체는 그냥 x제곱일 거야.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 주어진 식이 이렇게 되면 y는 이 주어진 식이 x제곱이라고만 표현되겠지. y는 x제곱입니다. 이렇게 표현될 거야. x제곱이다. 그러면 정역이 0에서 2라고 얘기했으니까 0보다 커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값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만 그려지겠지. 맞지? 그래서 이거의 치역의 범위는 0일 때는 0,0이 될 거고 얘는 2를 집어넣으면 2,4가 돼서 0과 4 사이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최소값이 4라고 했는데 이 조건에는 지금 만족하지 않지. 맞아? 그러면 a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여기서 꼭지점의 x좌표가 대칭축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면 A라고 하는 녀석의 꼭지점의 좌표인데 A가 지금 왼쪽에 있대. A가 왼쪽에 있대. 그러면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이 될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이다. 그러면 정역 부분이 뭐가 되겠다? 0하고 2 사이니까 이거의 포물선의 그래프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가 됩니다. 라고 설명이 되겠지. 됐어? 그러면 0을 집어넣을 때 함수값이 최소값 4가 돼야 되니까 여기다 0을 집어넣어. 그럼 뭐가 되냐? 여기서 a제곱이라는 식에 대한 값이 4가 됩니다. a는 0보다 작은 값만 해석하니까 a는 마이너스 2다. 이게 답으로 선택되면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 또 얘기할게. a가 0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포물선의 꼭지점의 좌표가 여기 a라는 값이 여기 표현이 된다는 얘기지. 맞지? 그 상태로 아래로 블록인 a,0인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얘도 보면 0부터 출발해가지고 어디까지만 그린다는 얘기야. 0하고 2 사이입니다. 라고 얘기할게. 0하고 2 사이다. 근데 지금 여기 이 범위를 벗어났다고 얘기하면 2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그리고 0을 집어넣었을 때 값 여기만 이렇게 표현되겠지. 맞지? 그럼 최소값은 2를 집어넣은 함수값이겠지. 여기서 f에 2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은 값이 되겠다. 라고 설명이 될 거야. 알겠냐? 그럼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2-a라는 값의 제곱이 최소값 뭐가 됐다? 4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냐? 이거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마이너스 a가 양수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잖아. 맞아? 2라고 하면 a가 0 되지. 그럼 만족하지 않지. 얘가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하면 얘를 이쪽으로 이용하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4가 되겠고 a는 4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족하는 해 범위가 되겠지. 그래서 답은 두 가지가 되는 거야. a가 마이너스 2랑 a가 4라고 하는 게 두 개 됩니다. 알겠어?
그래서 이런 범위로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좀 저거 문제 정도는 기억을 해줘. 알겠냐? 니네가 어떤 시계값을 이렇게 물어봐도 그 주어진 시계 한 문제에 관한 이차함수면 최대값, 최소값을 추적해 보려고 문제를 좀 접근을 해줘야 돼. 알겠어? 그 다음에 이차함수의 활용에 대한 얘기는 있는데 그거는 그냥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거는 언급하면 내용이 많아질 것 같고 그냥 이 정도로 일단 마무리를 좀 할게. 이차함수는. 그 다음에 1차 함수에 대한 그래프 얘기를 좀 잠깐 할게. 1차 함수. 이제 그래프랑 관계된 얘기를 좀 많이 할게. 쉬워도 되냐? 오늘은 이것만 얘기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 것 같은데 그냥 편하게 생각해줘.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 혹시 집에서 어제 그 문제 메모해 준 거 풀어본 사람? 그거 기울기에 관한 특징 문제거든? 그거 풀어본 사람이 있냐? 그 문제 풀어본 사람 있냐 없냐? 일단 직선의 방정식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요소까지만 간단하게 좀 언급을 좀 해줄게.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얘는 크게 형태를 얘기하면 그 세 가지 유형으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특정한 점 하나를 지나고 기울기가 m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이 식은 원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있다라고 그냥 얘기할게. y는 mx. 근데 얘는 원점을 반드시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원점이 평행이동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평행이동이 됐습니다. 평행이동이 됐다. 그 내용을 보니까 x축을 따라서 얼마만큼, x1만큼 y축을 따라서 얼마만큼, y1만큼 이동이 됐다. 여기서 저 식에 값을 대입해서 이렇게 표현할 거야. y-y1 이거는 m 곱하기 x-x1이다 라고 얘기해서 실제 0,0이 아니고 이렇게 평행이동이 된 이 식이 들어가서 실제는 y는 m이라는 녀석의 x 빼기 x1이 되고 얘는 플러스 y1이 된다. 이렇게 식을 쓸 거야. 알겠네? 예를 하나 든다면 마이너스 점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기울기가 3인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3인 직선의 방정식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일단 y는 3x라고 일단 식을 써줘. y는 3x 맞아? 근데 얘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그 점이 이 점을 지나게끔 x에는 x 플러스 1을 대신 집어넣는 거야. 이 점을 지난다 이렇게 해석하려고 y 자리에는 2가 되게끔 y 빼기 2라는 식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지. y 마이너스 2는 똑같이 3에 x 플러스 1이 된다. 이걸 이쪽으로 이항해서 정리하면 되겠지. 맞지? y는 3x 얘는 3이야. 얘 이항하니까 플러스 2가 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지. 맞지? 네, 연습을 이렇게 해보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라고 얘기할게.
그러니까 니네가 두 점이라고 얘기했는데 x1이랑 x2가 같은지 다른지는 비교를 잠깐 해줘야 돼. 왜냐면 y축이랑 평행한 직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일단은 x1과 x2가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값이 떨어져서 기울기 값이 정의될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기울기 m에 대한 값의 정의 자체가 x2-x1분의 x 증가량분의 y2-y1입니다. 라고 해서 이 m 자리에 똑같이 그냥 대입하면 돼. 특정한 점, 이 점을 지나고요. 기울기는 얘가 됩니다. 아까 얘기한 식이랑 똑같아. y-y1은요. 기울기 역할에 x2-x1분의 y2-y1이라고 얘기하고 x 자리에 x 빼기 x1이 된다. x2-y2 해도 상관은 없어. 만약에 x1과 x2가 같다면 이 두 점이 y축이랑 평행한 라인에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x에 대한 값이 x1입니다. 이렇게 이 한 값 얘기하면 되겠지. 얘도 예시를 들어줄게. 지금 하는 거는 그냥 고등학교에서 소개되는 그런 느낌으로 좀 전달하고 있는 거야. 두 점, 마이너스 2,1이라는 점이랑 1,7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방정식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x좌표 두 개가 다르지? 그러면 뭐야? 일단 기울기를 조사합니다. 기울기는 뒤에 x좌표에서 얘를 빼는 거야. 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을 빼고요. 또 7에서 1을 뺍니다. 7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분모에 대한 값은 뭐가 되냐? 얘는 3이 되겠고 얘는 6이 되니까 기울기는 2가 되겠지. 맞지? 그럼 아까 배운 원리대로 y 마이너스 이 점을 지난다고 얘기할게. 그냥 y 마이너스 7이라고 식을 쓰고 기울기에 대한 값을 2로 이렇게 묶으면서 x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맞지? 이거 정리하면 뭐가 되냐? y는 2x 마이너스 2가 있어. 플러스 7 이렇게 2학년이니까 플러스 5라고 얘기하면 되지.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건 이거 대입해보면 되지.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 1 되는지 확인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많이 얘기는 안 하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잠깐만 할게. 점 x1, y1 이 점을 지나면서 x축 혹은 y축은 파란색 이렇게 이 색으로 적어줄게. y축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은 그럼 이거는 그림을 잠깐 그리면 좌평면이 이렇게 존재할 건데 얘는 x축이고 얘는 y축이야. 여기에 해당되는 특정한 점인 P라고 얘기할게. 그냥 x1, y1입니다. 그러면 얘는 x축에 평행합니다. 그럼 이 직선과 평행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직선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그려지는 직선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걔에 대한 좌표는 y는 y1이라고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이 점을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은 이렇게 얘가 y축이랑 평행하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 아니야. 맞지? 얘는 x는 x1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될 거야. 알겠어?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각각 얘기하면 얘는 뭐가 되겠다. 그냥 그림은 내가 그려줬고 각각 뭐가 되겠다. y는 y1이라는 녀석이라 또 x는 x1이 된다. 1이다. 라고 이렇게 그냥 설명할게. 얘가 된다. 라고 얘기할게.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x 절편이 a가 되고요. y 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 얘는 a분의 x가 되고요. 얘는 b분의 y가 되고요. 이 값이 1이 된다. 단서 조항이 있는데 단 a, b 둘 다 곱에 대한 식의 값은 뭐가 되겠다? 0이 되지 않는 상황일 때만 얘기해.
여기까지 됐냐? 그냥 이거는 그냥 니네가 그려보면서 이 점이랑 x축이랑 평행하면 이 점을 지나는 값이 y는 이런 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고, 얘는 이 점의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알겠어? 가장 중요한 거는 1번하고 2번의 활용도가 높은 거야. 세 번째는 뭐냐면, 아니 네 번째는 뭐냐면, 이 그림을 여기다 잠깐 그리면 이렇게 지금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아. 좌표 평면에 x절표는 x가 직선이 만나는 끊는 점을 얘기하는 거야. 얘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할게.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 3이라고 얘기할게. 그러면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x절표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y절표는 3입니다 얘기해. 그러면 얘는 순환상의 점으로 얘기하면 마이너스 2,0을 지나고요, 얘는 0,3을 지난다 이렇게. 이거 가지고 저식 두 번째 식 있잖아, 그거에 대입해서 그려도 되는데, 얘는 어차피 기울기 나타내는 식을 정리하면 다 뭐야? 직선에 대한 식이 x에 관한 1창을 만들 거고요, y에 관한 1창을 만들겠다, 이런 항들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얘를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게끔, 얘를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게끔 식을 그냥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면 돼. 그래서 이거 자체가 순서상의 점이 a,0을 지나고요, 0,b를 지났는데 x, y에 관한 1차식이 존재하는 식으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직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얘도 그냥 그대로 쓰면 마이너스 2분의 x 더하기 3분의 y는 그냥 대입하면 이 식의 값이 1 되잖아. 1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식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야. 이거는 나중에 더 문제 풀면서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소개할게. 알겠어? 그러니까 평행이동에 대한 의미로 원점에서 포물선 지나는 그거를 평행이동한 거랑 마찬가지로 직선도 마찬가지 구조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줘. 어제 문제 메모한 거를 같이 좀 풀어줄게. 이거 잠깐 직선에 대한 이제 기울기를 나타내는 식이 있잖아. 이게 좀 중요하게 취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야. 이거 가지고 문제를 잠깐 접근해 볼게. 지금 고등학교 내용을 바로 메인으로 나가는 게 아니어서 지금 그냥 문제를 니네 많이 못 풀고 있는 상황이야. 좌표 표면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래. 지금 직선 하나에 대한 값을 보니까 여기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 뭐에 대한 직선이 있다, m에 대한 직선이 있대. 문제 어제 메모를 해줬어. 얘는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6은 0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또 다른 직선이 있는데 얘는 그냥 여기 색깔 이걸로 그냥 그려볼게. 여기 해당되는 녀석인데 얘는 지금 이런 식의 지금 표현되고 있다. 얘는 L이 됩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 L에 대한 직선에 대한 식은 얘는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지, 맞지? 그럼 니네가 일단 판단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거를 이제 기울기를 나타내는 식이 되려면 y는 뭐 곱하기 x 뭐라고 얘기했을 때 x 앞에 개수가 뭐가 되겠다? 기울기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돼. 알겠어? 그러면 이 m에 대한 직선의 기울기만 먼저 조사해보자. 이거의 기울기는 3y는 이쪽으로 이항하고 그리고 2로 나누니까 얘는 기울기 자체가 3분의 2가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 맞아? 반면에 얘는 y는 2x-니까 이거의 기울기는 뭐가 되겠어? 얘는 2라고 하는 값입니다 라고 설명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니? 여기에 가운데 P라고 하는 점을 이제 찍어 놓고 좀 계산해 보자는 얘기지. 잠깐만. 이거 좀 이렇게 약간 기울이는 게 나을 것 같다. 이게 너무 세워져 있다. 잠깐만. 약간만 기울여서 표현해 볼게. 얘가 L이라고 얘기할게. 그럼 여기에 지금 뭐가 있다? P라고 하는 점이 여기에 존재한다고 그냥 얘기하는 식이 있다라고 할게. P. 맞아? 그리고 지금 X축이란 평행한 보조선,
또 y축이랑 평행한 보조선을 이렇게 그린다라고 하면 그때 만나는 점을 여기를 A라고 얘기했고 여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B라고 얘기했고 얘 지금 평행하니까 수직 관계야. 여기 점을 C라고 얘기했고 여기 점을 D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야. 그래 놓고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B에 대한 값을 묻고 있어. 삼각형 PBC라고 하는 녀석의 넓이에 대해 삼각형 어떤 거 PAD라고 하는 녀석의 면적의 B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되니? 응? 그럼 니네가 지금 판단해야 될 건 뭐냐면 기울기가 이 문제를 푸는 힌트가 돼. 실제 이 점 모르잖아. 여기 어딘가 존재하는 이미 점인데 이걸 가지고 뭐 숫자를 대입해서 푼다. 그러면 계산량이 너무 복잡할 거야. 알겠어? 그러면 지금 잘 봐. 내가 기울기에 대한 정의는 두 점을 잡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x1, y1을 지나고요. 또 x2, y2를 지난다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증가량, x의 증가량분에 y의 증가량에 대한 값을 표현합니다 라고 하는 게 되겠지, 맞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값을 각각 구했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여기까지 됐니? 맞아? 그러면 PAD는 뭐냐? PAD는 P점이 있고 A점이 있고 하니까 여기 PAD는 여기에 대한 삼각형에 대한 여기 S1이라고 할게. 맞아?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라는 얘기고 PBC는 뭐가 되겠어? P가 여기 있는 거야. PBC 얘가 S2입니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구조인 거지, 맞지?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저 부분만 잠깐 확대해서 그려볼게. 확대해서 그리면 지금 D점하고 B점은 뭐가 되냐? D점하고 B점 이렇게 여기다 그릴게. 그냥 첫 번째 D와 B라고 하는 녀석을 이렇게 보면 얘가 D라고 하는 점이 되는 거고 얘가 B라고 하는 점이 될 거야. 그러면 기울기에 대한 의미가 이거잖아.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평행한 보조선들이 그냥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기 직각삼각형이 될 거야. 그래 놓고 얘를 x1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x2라고 얘기하면 얘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x1이 되고 얘는 x2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맞지? 그리고 여기 두 개도 마찬가지야. 여기 좌표도 y2라고 생각하고 얘는 y1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맞지? 여기다 쓸게 그냥. 여기 점의 좌표를 y1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래서 지금 실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x2-x1이 되겠지. 맞지? 맞아? 여기에 대한 길이는 y2-y1이 된다 라고 설명이 돼. 그런데 지금 L이라고 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뭐라고 지금 어디 있어? M이라고 하는 직선에 이거 M이야. M이라고 하는 직선의 두 점이니까 이 기울기가 3분의 2지. 맞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값이 3분의 2인데 비례식으로 그냥 3t라고 놓을게. 그럼 얘는 2t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냐 없냐? 있지.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거야. 두 번째 또 어떤 거 얘기한다? 이번에는 A랑 C를 지난 직선을 또 얘기해 볼게. 그 직선을 이렇게 표현할게. 얘도 A라고 얘기하고 얘도 C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맞죠? 그럼 얘는 지금 L이라는 직선이야. 이 직선의 기울기는 2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지. 맞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평행한 보조선을 이렇게 그리면 얘 자체가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x2-x1이 되는 거고 얘 자체가 y2-y인데 그 기울기 값이 지금 2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 맞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그냥 비례식 1분의 2라고 얘기하는데 비례상수 도입해서 얘는 어떤 걸 쓸까? T 썼으니까 뭘 쓸까? V 쓸까? 그냥 얘는 V라고 하는 기울기분에 얘는 2V가 된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지. 맞지? 1분의 2 V분의 2V 이렇게 식으로 쓰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냐? 그러면 그 요소를 여기다 그냥 다 써볼게. 얘는 여기 실제 길이가 여기는 3t라고 얘기할 거고 여기는 뭐야? 2t라고 얘기하는 길이가 되겠지. 맞지? 여기까지 됐냐? 그 다음에 얘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얘 자체가 지금 두 점인데 여기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여기 길이 자체가 지금 뭐야? 여기 길이 자체가 V가 되는 거고 실제 여기 길이 자체가 2V가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여기 길이는 2V가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여기까지 됐어? 응? 그림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지금 잘 봐. 삼각형 PAB라고 하는 거 본다면 PAD라고 하는 거 본다면 P점은 여기 있는 거고, 맞지? D점은 여기 있잖아, 지금. D점은 여기 있고, 지금 A점은 여기 있지. A점은 여기 있고, 이렇게 지금 삼각형이 S1이라고 이렇게 주어진다면, 얘의 실제 길이는 3t라고 지금 표현하는 길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고, 수직인 거야. 얘는 2V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 맞냐?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여기 S2라고 하는 삼각형, PBC라고 하는 녀석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 여기다 옆에다가 다시 그릴게. 이런 식의 표현이 되고 있는 상황이야. 얘가 P라고 하는 점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얘가 PBC인데
얘는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얘는 ET라고 설명할 수 있고 얘는 V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지. 얘가 지금 수직인 거고.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이제 넓이 관계를 얘기하면 뭐야? 2분의 1 곱하기 이거 2개 곱할 거 아니야, 맞지? 맞아? 그래서 S1에 대한 면적은 여기 쓸게. S1에 대한 면적은 2분의 1에 밑변을 3t, 그럼 높이를 2v라고 해서 식을 쓰면 되겠지. 3t 곱하기 2v가 된다. 됐니? 그럼 이거 계산하니까 뭐가 되겠어? 얘는 3 곱하기 tv가 되겠고, S2에 대한 거 여기를 S2라고 해서 S2도 여기다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에 밑변에서는 뭐가 되겠어? v가 되고 높이는 2t가 되겠지, 맞지? 그럼 얘는 2t 곱하기 v가 됩니다 라고 식을 쓰면 되겠지, 맞지? 여기가 되냐? 그래서 이거 계산하니까 얘는 그냥 t 곱하기 v가 되겠지. 됐냐? 됐어? 그럼 여기는 값이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1분의 3이라고 표현해서 시계값은 뭐가 되겠어? 그냥 3이 답이 되겠지. 알겠냐? 쟤는 숫자를 대입해서 막 풀려고 하지 말고 뭐 굳이 교점 구하고 막 그러지 말고 뭐 이런 식의 의미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게. 그래서 답은 3이 됩니다. 알겠냐? 이 문제를 강조하는 이유가 직선을 결정하는 요소가 2점이면 충분하고 2점 해가지고 우리가 직선의 기울기 데이터 값을 뽑아낼 수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저 식을 잘 바라보라고. 알겠어? 이해됐어? 이거 막상 풀라고 하면 애들 잘 안 된다고 막 자기 뭐 고등석 배웠다고 막 풀라고 해도 잘 못하는 애들 은근히 많아. 그러니까 니네가 뭐 배운 지식 가지고 활용해서 어떻게 응용해서 풀까? 그런 고민들을 좀 해봐. 이거 잘 이해됐어? 괜찮아? 괜히 막 잘난 체 하나 있으면 이렇게 문제 풀어보라고 이렇게 문제 뒤밀어. 나 이거 풀어줄래? 막 하면서 걔 실력이 어떤지 살펴봐. 알겠냐? 그 다음에 이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얘기를 잠깐만 해볼게. 잠깐만. 두 직선의 위치 관계 하기 전에 잠깐만. 니네 책으로 지금 기하편에 그 5번에 그 4번과 5번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언급할게. 4번하고 5번. 니네 책 기하편에 4번과 5번에 그 4번 내용을 잠깐만 읽어볼래? 이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얘기할 건데 그거의 기초적인 데이터를 한번 개념 설명만 한번 읽어봐. 4번에 대한 거. 점과 직선, 점과 평면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 거 먼저 읽어볼래? 개념은 7번하고 8번만 읽어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얘기할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먼저 떠올려야 될 건 뭐냐면 평면의 결정 조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결정 조건. 선생님이 간단하게 예를 들어본다면 남자애들은 농구공을 이렇게 농구공이 있다라고 얘기할게. 농구공이야. 그냥 농구공이라고 얘기할게. 농구공을 이렇게 내가 한 손으로 든다라고 할 때 손가락 하나로 들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안정적으로 든다라고 하면 손가락이 몇 개 필요하냐? 농구공을 만약에 든다라고 하면 최소한 몇 개 필요해? 2개의 손가락으로 되냐? 안 될 거냐? 몇 개 필요해? 저 뒤에 보면은 저 뭐라고 해? 카메라 밑에 다리 이렇게 3개를 이렇게 지탱하고 있잖아. 카메라가 이렇게 있으면 맞지? 맞아? 그러면 점 3개가 이미 뭐야? 평면을 결정해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끔 얘를 지탱하고 있다는 하는 거야. 카메라. 알겠어? 그래서 평면의 결정 조건은 우리가 평면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기 안에 서로 다른 세 점이 이 점 3개가
같은 평면에 존재하는 점이고 이 점 세 개를 포함하는 건 유일하게 하나 결정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간단하게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다라고 니네가 얘기하잖아. 그런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게 하나 있다라고 얘기하지. 그래, 직선을 결정하는 최소한의 요소는 점 두 개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나중에 또 공부하겠지만 평면을 결정하려면 평면의 결정적인 점 데이터가 세 개를 다 충족한다라면 평면 하나가 결정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책에 그 참고라고 해서 한 직선 위에 주어지지 않는 점 세 개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게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리고 그림 그 옆에는 좀 잘 보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아. 평면의 결정 조건은 얘만 있으면 돼. 한 직선에 존재하지 않는 서로 다른 세 점인데 이렇게 세 점 맞아? 근데 나는 C라고 하는 점이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AC를 연결하면 직선이 하나 결정될 거 아니야. 직선과 또 다른 한 점을 포함하는 평면도 유일하게 한 개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 그게 지금 두 번째 설명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야. 이 B 지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두 직선이 이렇게 되겠지. 맞아? 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도 유일하게 한 개 있다.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얘기하기 전에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내가 공간상의 어떤 직류면체라고 하는 걸 이렇게 그림을 그릴게. 직면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릴 건데, 그럼 잘 봐.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 선분 얘랑 선분 얘를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선분 두 개가 지금 교차하고 있지. 맞아? 교차하고 있으면 여기 직선 하나랑 또 다른 직선을 포함하고 있는 건 평면이 하나 결정된다고 해서 여기 보이는 윗면이라고 하는 게 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야. 알겠어? 그래서 이 아까 얘기하는 그 세 가지 조건이 있잖아. 직선 두 개가 평행한 거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얘랑 교점이 안 생기면서 C를 지나는 직선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네 가지 정도는 좀 잘 기억해야 돼. 서로 다른 세 점, 직선과 또 다른 한 점, 이 점을 지나는 교차하는 두 직선 혹은 평행한 두 직선, 이렇게 좀 기억하면 돼. 알겠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공간상의 점에 지금 이 노란색 이 선분 얘랑 맞아? 얘 만약에 이 선분이 있다라면 얘는 어떻게 돼? 평면을 얘는 결정할까 안 할까? 얘는 안 해. 얘를 옮겨야지만 여기서 만나겠지. 맞아? 공간상에 서로 존재하는데 평면이 결정하지 않으면서 그냥 공간상에 만나지 않는 점의 위치 관계를 나중에 뭐라고 배울 거냐면 꼬인 위치라고 배울 거야. 근데 지금 얘기하는 대부분의 좌표 평면의 그래프를 그리면 평면 위에서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 직선은 교차합니다. 아니면 평행합니다. 아니면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일치합니다. 그 세 가지 경우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평면까지 가면 꼬인 위치가 더 있지만 지금 너희들은 좌표 평면이란 공간 안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게. 이 얘기를 그냥 미리 언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얘기를 할게. 알겠냐? 이거 좀 잘 중요하니까 그 부분 잠깐 체크해놔. 알겠어? 그 밑에 꼬인 위치에 대한 얘기도 있는 거고, 그건 나중에 기하편이라고 하는 책에서 아마 공부를 할 거야. 그리고 문제를 하나 더 메모를 해줄 테니까 이거 하나만 더 풀어볼래?
일단 이 문제 한번 풀어볼래? 직선을 하나 그려가지고 두 개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모두 다 2등분하는 걸 좀 찾아보래. 니네가 배운 걸 종합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얘기냐면 지금 사각형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얘네는 특징이 뭐야?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다라면 대각선의 길이는 똑같지. 맞아? 대각선의 길이는 똑같아서 네 개가 길이가 다 똑같은 게 되겠지. 서로 2등분하면서. 그럼 여기에 대한 이 교점, 대각선의 교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를 가로랑 세로랑 평행하게끔 보존을 그리면 당연히 이 넓이가 이렇게 2등분하면 2등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얘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2등분 됩니다 라고 얘기할 건데, 근데 그게 아니고, 즉 직사각형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 근데 내가 이 대각선과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건 맞는데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잘랐다라고 하면 이 두 개의 면적 또한 2등분이 되지. 맞아?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이거 똑같이 중점을 연결한 이 선분, 그러면 여기는 막곡지각이 서로 같고요. 이 길이는 중점이니까 길이가 똑같을 거 아니야. 맞지?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어? 그럼 여기는 수직이니까 직각삼각형이고 길이 같고 한 변과 양끝각이 똑같으니까 이 삼각형 넓이는 여기 입장에서는 아까 가운데 여기 입장에서는 얘가 지금 뭐야? 빠지는 거고 얘는 포함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이 면적이 이쪽으로 옮겨갔다라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어떻다는 얘기야? 이걸로 나눠진 부분의 면적이 똑같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 맞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이거와 이거의 중점이라고 하는 점을 잡으면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야. 이거의 중점과 중점이 만나는 이 점을 잡으면 되겠지. 맞지? 그러면 이거 두 개 거리가 똑같다라면 평균처럼 그냥 좌표를 구하면 되겠지. 여기 가운데 값은 두 개 더하고 2로 나누면 되니까 2하고 5를 더하고 2로 나누니까 얘는 3이 되겠고,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점의 좌표는 두 개 더하고 2로 나누면 얘는 2가 되겠다. 그래서 여기 점의 좌표는 3,2가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야. x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3이고 여기 y좌표가 x좌표가 마이너스니까 여기 가운데 점의 좌표는 당연히 뭐야?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여기 가운데 점의 좌표가 얘는 뭐야? 두 개의 평균처럼 얘기하면 돼. 마이너스 1.5가 되겠지. 이거 점을 얘기하면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맞지?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그려진다라고 하면 뭐가 되겠다?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 서로 다 어떻게 된다? 얘도 2등분하고요. 얘도 똑같이 2등분 된다. 이렇게 설명하겠지. 알겠어? 그러면 그 직선에 대한 식을 세울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3이 있고요. 얘는 3,2라고 하는 점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럼 기울기 먼저 조사하자. 기울기 조사하면 얘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니까 3,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라고 식을 쓰겠고, 얘도 계산하면 2,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이렇게 식을 쓰면 되겠지. 그러면 분모는 뭐가 되냐? 분모는 5가 되고요. 분자는 2랑 2분의 3을 더하니까 2분의 뭐가 되겠어? 7이라고 하는 값이 되겠다. 맞아? 2분의 4 더하기 2분의 3이야. 그래서 양변에 헷갈리면 그냥 여기다 2 곱하고 여기도 똑같이 1을 곱하면 10분의 뭐가 되냐? 7이라고 하는 게 기울기가 되겠지. 맞지? 10분의 7. 그래서 이거 바탕으로 그냥 식을 세우면 되겠지. y는 10분의 7 곱하기 x-3이 되고요. 플러스 2 하면 이 정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식이 되겠지. 알겠어? 저런 연습을 나중에 충분히 많이 할 거야. 직선을 통해서 직사각형은 저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면 뭐가 되겠다? 서로를 2등분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내용들도 좀 알아두는 게 좀 좋을 거는 같아. 알겠어? 직선 하나로 직사각형 두 개의 넓이를 2등분하고 있는 조건이야. 니네가 기하편 문제를 이제 계속 풀 건데, 중학교에서 기본적인 상식 같은 내용들은 잘 알아야 되는 거고, 평상시에 관심을 가져야지만 그런 요소들이 그냥 배경지식처럼 있을 수 있어. 나는 이것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자기가 보는 책만 보는 게 아니고 예전에 봤던 배경지식들도 좀 잘 알고 있어야 돼. 영어든 언어든 다 뭐야, 사회든 배경지식 있으면 시선이 넓어지잖아. 근데 그런 거랑 같은 원리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이제 계속 얘기할게. 먼지가 묻어가지고 이게 인식이 안 된다. 같이 한번 볼게.
M'이라고 해서 M 점 찍은 거를 이제 비교하는 식으로 얘기할게. M'의 X 플러스 N의 프라임.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할게. 두 직선이 위치 관계로 얘기하면 교차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러면 이때의 경우는 어떻게 된다라고 하면 기울기 서로 어떻다는 얘기야. 기울기가 다르고요. 이것만 만족하면 되는 거야. 기울기가 다르다. 조금만 만족하면 되겠고. 두 번째로 평행하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평행하다. 얘기한다면 두 직선에 대한 식에서 기울기가 같고 y 절편도 다릅니다 라고 설명이 돼. m과 m'에 대한 값은 같고요. 그리고 n과 m'은 y 절편은 달라야지 됩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야. 이 멘트를 잡으면 기울기가 같고 y 절편은 다르다. y 절편은 다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치한다. 직선의 식 본질이 똑같다는 얘기야. 얘는 당연히 뭐야? 식의 본질 y는 했을 때 m이랑 m'에 대한 기울기 데이터 값도 같고요. y 절편 또한 n과 m'이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야. 하나 더 얘기할 건데 얘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수직으로 교차하고 있다, 수직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 특징은 일단 메모를 먼저 할게. m과 m'에 대한 고배 표현이 뭐가 되겠다? 얘가 마이너스 1 되고 있다 라고 설명할게. 그 다음에 똑같은 식을 이번엔 어떻게 얘기하겠다? 얘는 직선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두 번째는 두 직선을 이렇게 표현할게. 두 직선을 일반형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얘기할 거야. 얘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a, b 둘 중 하나는 0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 그리고 또 다른 직선은 a'의 x, b'의 y 플러스 c'은 0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 식에서 기울기를 나타내는 식은 뭐냐? 근과 계수의 관계처럼 제식을 읽으면 기울기를 나타내는 식은 마이너스 ax를 b로 나누면 되니까 이렇게 읽으면서 마이너스 b분의 a라고 이렇게 읽어줘. 알겠어? 마이너스 b분의 a라고 이렇게 읽으면 되겠고 y 절편에 대한 식은요.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읽으면서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지. 맞지? 얘도 얘기하면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지. 맞지? 이런 식으로 그냥 읽으면 직접 이런 비교랑 똑같은 식이 될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값을 얘기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첫 번째,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기울기가 다르다라고 설명해서 실제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그냥 마이너스 b분의 a랑 마이너스 b'분의 a'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쓸 거야. a'분의 a랑 b'분의 b가 같지 않습니다. 즉 그냥 개수를 그냥 직접 비교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실제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야? 여기 이 식의 표현이 이렇게 되겠지. 여기다 다시 쓸게. 마이너스 b분의 a랑 마이너스 b'분의 a'이 다릅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식인데 실제 마이너스는 양면 똑같이 있으니까 없어지고 여기 자리를 바꿔서 a분의 a'이랑 b분의 b'이 다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알겠냐? 그 다음에 평행하다라고 얘기하면 얘는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즉 다릅니다 라고 설명이 되는 거야. 알겠어? 이 식은 여기다 이렇게 표현하면 a'분의 a가 되고요. 얘는 b'분의 b가 되고요. 얘만 다른 거야. 얘만 다릅니다. 얘는 c'분의 c가 된다 라고 얘기하면 돼. 알겠어?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냐? 이렇게 지금 설명하면 되겠고 세 번째, 일치한다. 일치한다라고 얘기하면 얘는 a'분의 a 이 식의 본질과 b'분의 b 그리고 c'분의 c가 어떻다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지. 맞지? 이거 이런 식으로 그냥 직접 비교하면 오의 식이랑 똑같은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런데 개수를 직접 비교하니까 이게 더 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더 편할 수도 있고 서로 왔다 갔다 그냥 해줘야 돼. 알겠어?
그리고 네 번째로 수직이다. 얘가 수직이다. 그러면 기울기를 나타내는 식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표현한 게 있는데, 얘는 A랑 A' 곱한 거랑 B랑 B' 곱한 게 뭐가 되게 합이 0이 된다. 이렇게 식을 쓰면 되겠지. 이거 두 개를 직접 비교해야 되고, 이제 수직이라고 하는 설명만 잠깐만 해볼게. 일단 여기까지. 기울기랑 y절편을 직접 비교하는 거를 얘는 직선에 대한 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준형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줘. 고등학교 책에서 표준형이라고 얘기할 거고, 기울기랑 y절편을 바로 알 수 있는 식이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많이 표현해줘. 일반형. 참고로 얘기하면 표준형은 단점이 있어요. 얘는 단점이.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이 식은 어떤 거? x는 1이라고 하는 것처럼 y축이랑 평행한 직선은 얘는 표현 못해. x는 1, y축이랑 평행한 직선들이 있잖아. 그걸 표현 못해. 그래서 얘가 필요한 거야. 알겠냐? 왜냐면 기울기가 지금 좌표 표면상에서 여기 1,0, 1,3, 1,5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있을 거냐. 이거는 분모가 0이 되니까 기울기를 측정을 못하잖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이 식은 기울기랑 y절편을 알 수 있는 편리한 식이긴 하지만 어떻다? y축이랑 평행한 직선은 표현 못해서 단점이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근거계시의 관계처럼 얘를 이렇게 읽어주면서 직접 비교해도 돼. 근데 실제는 한 점에서 만난다, 기울기가 다르다, 이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고, 평행하다, 얘는 같지만 얘는 다릅니다. 그리고 또 뭐야? 얘는 세 개가 식의 본질이 똑같다, 다 똑같다. 그리고 얘랑 얘 두 개만 설명을 좀 더 할게. 알겠냐? 이거는 중학교 때도 배워야 되고 고등학교에서도 많이 응용이 될 거야. 알겠어? 또 얘기하자. 네 번째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게. 좌표 평면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얘는 X축이고요. 얘는 Y축입니다. 직선 두 개가 있는데 얘가 L1이 있고 얘는 L2라고 하는 직선이 있다라고 얘기하자. 얘는 M1이라고 하는 직선인데 두 개가 지금 수직으로 지금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야. 알겠어? 90도로 만나고 있다. 알겠어? 그런데 저 식에 대한 값이 수직이면 기울기 두 개에 대한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는 거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직선에 대한 식이 있는데 얘는 그냥 가볍게 얘기하면 y는 m 곱하기 x 플러스 n이라고 이렇게 식을 쓸 거고, 얘에 대한 식의 표현은 뭐야? y는 이거 다른 거 쓰자. 그냥 l이라고 쓰고 얘는 s라고 쓸게. 얘는 s라고 식을 쓰자. 맞아? 두 직선이 수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얘에 대한 직선에 대한 식은 일단 뭐야? 얘는 m'의 x 그리고 m'입니다. 이렇게 설명할게. 여기까지 됐지? 맞아? 그럼 니네가 평행 이동이라고 하는 거 배웠잖아. 얘가 y축 방향으로 n만큼 0,n만큼 평행 이동이 된 거니까 얘만 표현된다면 이 직선은 뭐야? 이렇게 평행 이동이 돼서 이렇게 표현되는 l이라고 하는 직선이 이렇게 표현된다면 얘는 뭐가 되겠어? y는 mx라고 이렇게 식을 쓰면 되겠지. 맞지? 여기까지 됐어? 평행 이동으로 얘기하면 돼.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이 s라는 직선도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원점지라는 직선을 바꾸면 얘만 표현하면 되겠지. 맞지? 얘가 평행 이동이 돼서 이런 식의 직선이 됐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그냥 s에서 왔으니까 s라고 그냥 쓸게. y는 뭐가 되겠어? m'의 x입니다 라고 식을 쓰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냐? 이렇게 평행 이동이 됐다라고 생각해. 일반적인 직선이 두 개가 교차하면 다 원점지라는 직선을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켜줘. 이렇게. 맞아? 그럼 얘 또한 뭐가 되겠어? 90도로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지. 여기까지 됐냐? 그럼 여기다 가볍게 뭐야? x는 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여기 순서상의 점들을 표현을 해봅니다. 알겠어? 점 3개가 이렇게 존재할 건데 얘는 1, 이 관계식을 따르니까 1,m이 될 거고 이 점의 관계식은 뭐야? 1,m'이라는 점이 되겠지. 맞지? 맞아? 얘는 원점이야. 점 3개를 다시 끄집어내서 이렇게 다시 표현해볼게. 다시 이렇게 표현해볼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얘가 지금 2인 상황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서 얘에 대한 좌표는 1,m이 되고요. 얘는 1,m'이 되고요. 얘는 원점이 되고 있는데 이 두 직선이 지금 직교하고 있습니다.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어떤 특징을 얘기하면 되냐? 선분의 길이 관계를 다 표현하면 무슨 정리를 얘기해 볼 수 있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 맞아?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뭐가 되냐? 루트 한 다음에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얘기하니까 1의 제곱과 m의 제곱의 합입니다 라고 쉽게 쓰면 되겠지. 맞아? 그 다음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도 얘기하면 뭐가 되냐? 루트 한 다음에 1 마이너스 0의 제곱과 m 프라임 마이너스 0의 제곱이니까 1 더하기 m 프라임이라는 값의 제곱이다 이렇게 쉽게 쓰면 되겠지. 여기까지 되니? 그 다음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얘는 뭐야? x좌표가 똑같대. 이 점의 좌표는 절대값 해도 돼. 근데 그냥 m 마이너스 m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볼게. 이렇게. 여기까지 됐지?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식을 여기다 써보면 빗변의 길이 제곱 m 마이너스 m 프라임이라는 녀석의 제곱은요 뭐랑 같다? 이거 제곱과 이거 제곱의 합이랑 같겠지? 맞아? 그래서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 이거의 제곱과 또 뭐야? 루트 뭐가 되겠어? m 프라임의 제곱 플러스 1의 전체의 식의 제곱이랑 같다 이렇게 설명하겠지.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거 전개해 볼게. 전개하면 뭐가 되냐? 얘는 m의 제곱이고요. 또 마이너스 m 프라임 제곱하니까 m 프라임 값의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m과 m 프라임을 곱한 게 되겠지. 맞아? 우변에 대한 식도 쓰면 뭐가 되냐? 우변에 대한 식을 쓰면 m의 제곱과 맞아? m 프라임의 제곱과 여기 1과 2를 더하니까 플러스 2가 되겠지. 맞지? 맞아? 양변에 똑같은 항들은 뭐야? m의 제곱, m의 제곱 소거되겠고 m 프라임의 제곱, m 프라임의 제곱도 소거되겠고 실제 남는 식은 이거에 대한 식의 값 표현이 되겠지. 맞지? m이랑 m 프라임에 대한 곱의 표현이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1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지. 맞아? 이거를 좀 잘 메모를 해줘봐. 알겠어? 두 직선이 직교하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 알겠냐? 저것도 메모. 아까 일반형으로 얘기해서 기울기 하나를 얘기하면 이런 식의 표현이 된다고 해서 마이너스 저기 식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b분의 a라는 기울기 값 곱하기 또 다른 직선이 마이너스의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입니다 얘기하는데 이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묻고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 맞냐? 그러면 분모에 관한 식은 뭐냐? b랑 b 프라임을 곱한 게 되겠고 분자는 뭐가 되겠어? a랑 a 프라임을 곱한 게 마이너스 1이잖아. 맞지? 그럼 이 양변을 얘 곱하고 이쪽으로 이항하니까 a랑 a 프라임 곱하기 b 프라임에 대한 곱에 대한 합은 뭐가 되겠다? 0이 된다. 이렇게 식을 쓰면 아까 얘기한 이 식이 나오겠지. 알겠냐? 기울기를 나타내는 식은 아까 이렇게 표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 그냥 일반형은 이렇게 바꿔서 저 식을 얘기하면 이런 식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다른 친구들은 오늘 일단은 1차 함수 지금 이 나온 부분을 잠깐만 공부를 해볼게. 대수편에 어디를 볼 거냐면 일단 39쪽에 39번에 대한 설명이 있잖아. 거기서 98번 내용 한번 읽어봐봐. 98번. 일반적으로 미지수가 x, y 두 개인 연립방정식은 직선 두 개의 교점이기도 하다 이렇게 구하고 둘 사이 관계는 이렇다라고 내용 한번 읽어보고 39번에 해당되는 문제를 좀 풀어줄래? 남는 시간 동안에. 39번? 거기 내용 읽고. 대수편으로 가야 돼. 이 책은 그냥 한 권이 세트로 그냥 같이 있는 거지. 맞냐? 아니면 따로 떨어냐? 선생님 정확히 몰라서. 같이 묶여 있는 거 아니야? 나도. 책을 이렇게 구매를 안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예, 39번의 문제 한 3개만 다 불러주고 마무리할게. 일단 303번의 답은 마이너스 4, 304번은 3번, 그리고 305번은 숫자 5,
306번은 3번입니다. 여기서 일단 숙제는 어떤 거 낼 거냐면 오늘 직선의 방정식 파트 문제를 좀 니네가 풀어주면 좋을 것 같거든. 그 책 챕터로 36번부터 지금 39번까지 니네가 좀 문제를 좀 풀어줘. 안 되면 질문하고. 그거 다 풀었냐 혹시? 안 풀린 친구들은 좀 풀어줘. 36번부터 39번까지. 알겠지? 알겠냐? 거기 안 된 거 쭉 다 확인해줘. 오늘 여기까지 할게. 다음 주에는 원 파트랑 삼각비 일단 얘기할 거고, 그리고 대수가 내가 2차 방정식, 2차 그 부등식 그거 연결되는 거 다시 좀 언급을 할 거야. 근데 니네가 해야 될 거는 2차 함수 문제는 무궁무진하게 좀 많이 풀어야 되고, 최대값, 최소값 뭐 상당히 문제는 많아.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방학 때 좀 공부를 좀 꼼꼼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중등 심화책에 뭐 최상위가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뭐 2차 함수편 문제는 좀 많이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알겠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